자, 한국선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선제가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관심 받고 있는데요. 한국선제 회사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선제류를 파는 회사다는 얘기가 철강사입니다. 철강사. 근데 뭐 이 회사가 철강사가 됐건 뭐 순두부사가 됐건 뭐 그런 건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라고 하는 것이 이 주가로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니까요. 자, 한국선제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정책 쪽의 테마는 아니고 정치인, 인맥 테마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 테마 쪽에서 인맥 테마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정책 테마에 이제 밀려 들어갈 시기가 됐다는 거 우선 첫 번째 전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누구한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누구 쪽 라인의 종목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선제는 홍준표 테마의 대표 종목입니다. 홍준표 테마의 대표 종목.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대선 정책 정치 테마 이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살펴봐 드렸었는데요. 예전에 직전에 나왔던 제시에 나왔던 그 우리들 작 팜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탄핵이 있었고 선거가 있었죠. 바로 지금처럼. 탄핵은 3월 10일 날 탄핵이 됐고요. 그리고 선거는 5월 10일 두 달 후인 5월 10일 날 대선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들 제약의 경우 주가 고점은 3월 27일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빠지는 형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일찍 치고 일찍 빠지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 요거 전제로 두셔야 되는 거고요. 마냥 들고 가시는 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요 구간에 노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홍준표 테마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여기서 자, 살펴보죠. 지금 현재 1차 경선에 조가 결정이 됐죠. 조가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효과를 누리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정당이다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차 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종훈 이렇게 해놓고 죽음의 도조 이러면서 지금 잔뜩 이렇게 기사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죽음의 조야? 이게 죽음의 조가 될 수 있냐? 아주 이지한 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아주 이지한 조 같은데? 나경원 뭐 잘 알다시피 없죠 가능성.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고요. 그다음 한동훈은 배신자고요. 한동훈은 배신자 프레임 지금 딱 붙어 있는 저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차 경선이니까요. 1차 경선이니까 1차 경선에서는 한동훈도 돼요. 2차 경선이다 그러면 이제 당원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니까 한동훈은 2차에서는 위험합니다만 아이고 뭐 보나마나 결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홍준표 하동훈이구만. 생각할 것도 없네. 이철우가 홍준표를 어떻게 이깁니까? 나경원이 홍준표 한동훈을 어떻게 이기고요? 애초에 뭐 체급이 뭐 매치업이 안 되는데 뭐 이거 딱 양쪽으로 둘 딱 나서 두 명 딱 올라가게 애초부터 그렇게 딱 만들어 놨구만. 경선 효과만 누리는 거잖아요. 그다음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준표에 어떤 이슈가 나와 있나? 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슈 나오면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론조사 나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보시죠. 여론조사 발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덕수도 7%, 홍준표도 7%, 김문수도 7%예요.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같아졌죠? 똑같아졌습니다. 이제 똑같아졌어요. 계속해서 김문수가 한참 앞서 나가고 있다가 김문수는 지금 내려가고 있죠. 하락으로 쭉 내려가고 있고 잠깐 동안 한덕수가 대망의 주자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만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 부메랑 맞고 하고 뒷목 잡는 사이에 이제 똑같아졌어요. 자, 똑같아졌고 바로 그 뒤쪽에 뉴스 또 보입니다. TK 고민 끝나가냐? 끝나가나? 이제 홍준표, 한덕수에 모이는 TK 민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배신자 그러고 욕하고 있더라 이거야. 안 되죠. 이건 뭐 이쪽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지금 한덕수와 홍준표와 김문수 이렇게 세 사람을 놓고 이제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내란
주요 공범 혐의 받고 있는 데다가 이게 또 옛날에 이게 한덕수 보니까 딱 옛날 그 반기문 생각나는데요. 예, 기름 장어 반기름 뭐 지금 이건 뭐 기름 미꾸라지 정도 되겠습니까? 기름 낙지 이낙연 낙지 이낙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딱 기름 미꾸라지 정도로 해야 딱 맞겠네요. 요리조리 지가 했던 말 다 바꾸고 이게 그대로 부메랑이 된 데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한미 협상 같은 걸로 이런 거라 가지고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최근 일정을 보게 되면 대정부 질문도 안 받고 저쪽에 광주로 갔다가 울산으로 갔다가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정책 테마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덕수는 정책 현직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정책 테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케이스로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반기문 케이스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질만 하고 이렇게 반기문도 그랬었죠. 그래서 뚜렷하게 자기 자신이 대선 출마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는 보이지 않은 채 간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 저 반대쪽에 있는 간철수 같은 경우 한 번도 철수하지 않은 안철수 같은 경우 뭐 이번도 뭐 철수를 하든 안 하든 뭐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간만 보고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김문수하고 이렇게 이제 경쟁이 되는데 결국에 소구력은 홍준표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김문수가 예전 경기도지사 할 때 이런 김문수라 그러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좌파 운동권 대부의 경력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행정가의 이미지 이재명처럼 똑같이 경기도지사 출신이잖아요. 행정가의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중도층의 표를 흡수하는 이런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김문수가 극우로 지원해서 중도층에서 완전히 멀어버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김문수의 지지율은 윤석열이 아웃된과 동시에 탄핵 이슈가 게임이 끝난 동시에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자, 이렇게 가서 보시면 바로 그 뒤에는 자, 이게 또 바뀌었죠. 이제 홍준표가 12위 1위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또 아래 조금 더 가시면 이게 전부 다 오늘 나온 거예요. 저쪽에 정치 구단이라 그러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결국 국힘의 후보는 홍준표가 될 것이다. 한덕수는 수양받을. 이러고 지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에 본다 그러면 이 4인 주자 우선은 지금은요 1차 경선 통과해 가지고 최종 리스트 4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홍준표는 4인 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죠, 제로. 그렇죠? 현재 이게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오세훈 같은 사람들 빠지고 이랬다면 홍준표가 4인 리스트에서 빠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홍준표가 안철수처럼 스스로 철수할 가능성 없죠. 제로죠. 어느 쪽이든 제로예요. 어느 쪽이건.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게서 이 대선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책 이슈가 좀 약하죠. 이게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정책 테마 이슈가 좀 약해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인맥 테마에 지금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눌려 들어가 있던 김문수가 뜨고 한덕수가 뜨고 그러면서 한동훈이 재등판하고 이러면서 밀려 들어가 있던 이 홍준표 테마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서 누구 뽑을 거야? 여기도 이게 대선 나는 거에 이게 극우만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거든요. 극우만 가지고 그러니까 극우가 아닌 보수 그리고 이제 중도층의 소구력을 그러니까 중도층이 어느 정도 먹힐 만한 보수.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아주 계속해서 당원 쪽에서는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역선택 같은 경우 하게 된다면 순위가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유승민,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맨 위에 올라 들어가게 되죠. 근데 두 사람 다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국민의힘 경선 효과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홍준표 이쪽이 가장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종목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경선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바람이에요. 뭣도 없고 쥐뿔도 없던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한마디로 바람 아닙니까? 바람. 노사모, 바람.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그냥 싹 삼켜버리면서
민주당 경선도 이기고 대선까지 그냥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쪽에 바람이 불만하다라는 거죠. 홍준표 이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직전에도 대선 후보로 우선 나갔었고 여기 당 대표도 했었고 4선의 국회의원에다가 경남지사에다가 대구시장에다가 이렇게 행정가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현재로 본다 그러면 홍준표가 제일 많이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앞서 이제 선두에 나왔던 뭡니까? 김문수라든가 한덕수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친다 그러면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고요. 페이스메이커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 쪽에서 이제 중도층에서 가장 그래도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러나 당원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도층이 가장 먹히는 한동훈하고 당원 쪽의 선택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쪽은 조금 이게 걸리는 부분이 좀 많고요. 홍준표하고요.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되면요, 이 정치 테마를 기술적으로 살펴본다는 건 사실 상당히 의미 없는 짓인데요. 이게 당장 계룡건설 같은 종목에서 보다시피 뭐 어저께는 장중에 하한가, 오늘은 상한가,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단 살펴볼 수 있는 건 살펴보자. 일단 짝대기질을 해다 보면 답도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고가 추세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요. 바로 직전까지 들어왔었죠. 현재 나오는 직전 고점 3천 넘으면 5,800원대 정도 여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 등장하고요. 피보나치 라인 맨 마지막에서 한가 38에서 들어왔으면 일단 1차는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쉬고 이게 아주 강한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요. 이 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4,500원 선 아래. 그래서 많이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프라인 4,400원 선인 50%는 이하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이 아래쪽에 앞서서 1, 2 이렇게 치고 나온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늘 요 시세가 이제 오늘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정도까지 해서 이 4,700원 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연결돼서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때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경선이 시작하면서 이게 컨벤터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컨벤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 이제 뭐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제 뒤쪽에서 치고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마찬가지 뒤쪽에서 강하게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단타로 계속해서 이어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한 방 정도 더 보는 겁니다. 한 방 정도.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차 경선 끝나고 이제 2차 경선 나오고 그럼 이제 중간중간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눌릴 때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계속해서. 이거 이제부터는 정책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탈락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탈락될 가능성, 정치 인테마 같은 경우에 탈락될 가능성이 정책주에서도 그 탈락될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책주와 관련된 같은 경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서 계속 강조드린 대로 경선 끝나는 때까지입니다. 경선 끝나는 때까지.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앞서 보여드렸던 밤전 사이언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전 사이언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대표 테마였던 우리들 제약이 이 종목이 저가 이거 고가를 두들긴 건 보신 것처럼 3월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건 5월 10일이고요. 그때 이미 이만큼이나 떨어져서 다 뱉어버리고 난 다음입니다. 효과 다 약발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약간 다 끝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7% 지지율 나오는 거. 자, 7% 지지율 가지고 이거 이재명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지지율로? 그게 천재지변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 컨벤션 효과 나오는 요 구간을 누리시는 거예요. 요 구간. 이렇게 해서 1차 경선 그리고 2차 경선 중간에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뭐 홍준표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 들어오는 그림이 되니까요. 이제 홍카 쪽에 또 지원도 있을 거고.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내린 지역은 아주 이제 깊게 내려온다 그러면 데드라인 같은 경우 여기죠.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이게 길목 기다렸다가 위는 그냥 내줘버리시고요. 이제 여기서 한 방 정도 더 들어가는 건 노리고 그 다음 선은 내가 먹고 나온 다음에 기다리면
기다리면 이렇게 눌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요. 앞 종목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계룡건설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밤전에서도 설명드렸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 보시고 공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각각의 이런 뉴스가 나오고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 지금 벌써 이 한국선제도 지금 23%나 올라버렸잖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잡아야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23% 지금 뭐 어떻게 안 되죠?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 지금 방금 뉴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 나올 때 그러면 홍준표 테마주 뜨겠네. 이런 거 딱 잡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런 거 쫙쫙 잡아드리잖아요. 참 지금도 이미 나와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한다 뭐 그런 쪽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대가 오전장 종목들이 벌써 거의 다 끝난 시간대라서 이게 지금 보이지는 않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들어가 효과 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최고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온 거 다 잡아내가지고 추천드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돈만 챙겨가시면 돼요. 무료로. 제가 지금 지금 계속해서 정책 테마주 이쪽에서 지금 대박 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르코스, 에르메스보다 더한 초명품주 에르코스 이런 거, 에르코스 앞에 유로클, 뭐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도 돈 좀 만져보십시오. 올해는 진짜 돈 좀 버셔야 돼요.